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유품정리사 김석중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유품정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유품을 정리하는 절차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인이 남긴 삶의 흔적들을 정성을 다해 정리해드린다는 말씀에 뭉클했는데요. 남겨진 유품마다 남겨진 사연도 많겠죠. 오늘은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유품정리사 김석중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에 이어서 키퍼스 코리아 유품 정리하시는 우리 김석중 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했던 유품 정리 기억하세요? 아유, 기억을 하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의뢰인 유품 정리 누구를 하신 건가요? 처음에 이제 장례식장에서 소개를 받아서 네. 저희들이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남성분 집을 이제 저희들이 해드리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화장실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발견되어서 갔는데 하수가 좀 막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닦아내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작업을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일본에서 3년이나 경험을 하고 또 직원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 갔다 온 직원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때는 책임감이 없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가 오롯이 이제 제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자니까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제대로 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집주인분이 갑자기 들여닥쳐셔가지고는 막 고함을 지르면서 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서 막 우리한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니네들이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뭐 광고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희 차량을 빼라고 하고 뭐 차에 이제 어떻게 할까 유품 정리라고 해서 이제 유품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막 차를 멀리 놔놓으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막 일들이 옥신각신 일을 했었어요. 와, 처음부터 아주 되게 된통 당한 거죠, 완전히. 뭐라 그래요? 신고식을 되게 치르셨네. 그럼 아직 또 돌아가신 분 모친이랑 또 자형이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어머니가 딱 다니시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을 손을 못 대게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분이 한 분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항의를 하고 또 어머니는 거기서 막 또 막 맞받아서 또 막 서로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자식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네. 그때 그분이요. 40대 그분. 그 뭐 유서 같은 걸 남기셨나요? 예, 이제 그분이 남긴 유서는 아닌데요. 네. 이제 그분의 부인분이 이제 남겨놓으셨는데. 아니, 부인이 왜? 아마 쪽지 같은 걸 이제 남기시면서 어린 자녀도 있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가 되게 많이 안 좋았었던 모양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들도 조금 상황이 조금 안 좋고 그러다 보니 뭐 원수를 만났느니 어떻느니라는 이제 부인이 그런 거 쓰셨다고요? 부인이 이제 쓰셨던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사연을 보니 아 이분들 가정이 조금 파탄이 났고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직감을 하게 되었죠. 네. 원래 거기 가시면 그런 것부터 찾으신다면서요? 예, 유서나 그렇죠. 뭐 일기. 찾는 거라기보다는 먼저 현장을 복원하는 것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현장을 복원한다는 것들은 고인이 돌아가신 자리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흔적부터 이제 먼저
정리를 하면서 그 주변부터 가까운 곳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그분에 대한 상황들을 추적을 하는 거죠. 상황을 추적하다 보면 유서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분에 대한 다이어리나 일기장이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랬을 때 어떠세요? 그런 거 일기나 유서 같은 거 보시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훑어보죠. 그리고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훑어보고는 별도로 보관함이 있습니다. 보관함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담아서 이제 나중에 유족분들한테 전부 다 건네드리죠. 재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유족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이건 조금 더 판단을 해달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들여다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에서 유족들한테 전부 다 전달하는 것으로. 뭐 그런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하게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유족들에게 말을 못하는 상황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보이죠. 그런 경우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집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 원래는 시골에서 이제 사셨던 분이었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마 두 분이 사시면서 도시로 전부 다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다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오셔서 전부 다 생활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홀로 계시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제 따님 집 앞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할머니 집에서 그 따님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약 한 5분 정도 된 거리에 또 아들 집도 있고. 아유, 효자 효녀이시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이제 그 현장을 처음 목격하신 이제 경비원 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니 할머니가 그 마을에서 적응을 못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쉽지 않죠. 시골에 대해서 하시다가. 시골에 계셨으면 농사도 짓고 또 친구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자녀분들은 오히려 효도를 한다고 이제 모셔왔는데 할머니는 갑자기 일도 없어졌고 생활 터전도 바뀌고 친구분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니 도시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생활 문화가 완전히 공간이 달라져 버리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적응을 못 하시고는 매일 어떤 그 향수병에 이제 시달리고 자녀에게 얘기를 좀 하시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나 뭐가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니 노트에 이제 한글 공부를 하셨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할머니가 이제 손녀를 한글을 가르쳐 드린다고 이제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손녀가 할머니 한글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응원의 글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한글을 모르셔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할머니가 남겨놓으신 그 노트 안에 이제 한글을 배우시면서 삐뚤삐뚤한 것들로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라든지 이런 심정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걸 따님이나 아드님들이 맞습니다. 보게 되면 완전히 난리가 날 거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못 보여드렸죠 저희들이. 그랬어요? 그걸 보여드리면 평생을 두고 아마 그 후회나 죄책감으로 아마 살아가게 될 텐데. 나는 그 자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봤으면 그렇죠. 좋았겠구나.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보셨더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해드렸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이 효녀분들이 아마 다시 고향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미 이제 사건은 벌어진 이후니 그걸 유품정리사들은 그걸 이제 자녀들한테 전달하면 안 되니까 괜히 그렇게 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렇죠.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유품정리사들이 해야 될 일 중 하나니까. 그 의뢰인 중에는 본인이 직접 그 나중에 그거를 할 때 해달라고 의뢰하신 분도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죠. 의뢰를 자녀가 없다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는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정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그 나중에 돌아가신 걸 어떻게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집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안내를 해 주셨다가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를 연락을 좀 자주 해달라라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미리 이게 준비를 하시는 거네. 미리 준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고 해서 어떤 뭐 계약금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30년 후에 돌아가실지, 그렇죠. 뭐 저보다 또 늦게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래도 안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일정 정도에 대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지만 실제 이제 이분께서 아, 내가 의지할 곳이 여기가 어딘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장치인 거죠, 이게. 아니, 그 본인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엄청나게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본인이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으시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안심을 좀 안정을 되찾으시고 오히려 이제 본인이 못 해봤던 것들을 이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킷리스트를 갖다 작성한다든지 오히려 저희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할 분담들도 하시고 하시니까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고마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고독사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적어도 이제 고독사는 아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독사가 일어난 현장을 들어가 보면 공통점들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출발점이 보이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시간의 역순으로 보니까 뭐 이불이 갈색으로 막 너무 변해 있다든가 뭐 동전을 여기저기에다가 막 흐트러져 놓았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분홍색으로 있으면 어떤 이분이 언제 때부터 화장실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동전이 흩어져 있고 그런 건 무슨 의미예요?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본인에 대한 생활을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상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신 그렇죠. 거구나. 일상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게 또 편집증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가지만을 너무 모아놓는다든지 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통에다 막 어떤 뭐 특정한 동전을 모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담배꽁초를 한 개, 비닐봉지 한 개에다가 완전히 다 모아놓는다든지. 누가 그러시는데? 고독사를 당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한 가지 브랜드의 옷만, 모조리 다 그 브랜드 옷만 또 입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또 담배를 태우시는데 담배깍을 제때제때 버리지 않으시고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이제 그걸 엄두를 못 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면 이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럼 역으로 그런 게 어떤 징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징후들을 파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혹은 또는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하여튼 뭐 어떤 죽음도 사연이 없는 죽음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일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사망한 경우인데요. 27살 학생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원룸 그 고시텔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더라고요. 이유가? 예, 이유가. 이게 어떤 뭐 특별한 징후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사인이 어떤 뭐 유서가 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무리 이분의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극히 미묘한 시간에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시구나라는 것들이 너무나 보여서. 그걸 뭘로 그렇게. 빨래를 해놓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그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면서 헬스장을 다니면서 단백질 보충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분 같으면은 굳이 빨래를 왜 해놓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남겨놓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렇죠. 예, 그런 징후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수험 서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적이 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공부도 하셨네. 네, 그렇죠. 보니 이제 여행 가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여행 가방을 이제 곧 여행을 떠나려고 이제 그 표까지도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티켓까지? 예, 티켓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망을 했다? 이건 도저히 봐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이해가 안 되어서 이제 유족분들을 만나서 또 말씀을 드려보니 이분이 집에서도 그런 사연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그런 징후들도 없었고 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들도 아니었고 요즘 아이들, 요즘 청년들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되게 좀 취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취업 준비, 예, 취업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많이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뭐 성적 같은 게 잘 안 나왔나? 그렇죠. 이제 시험을 쳤는데 이제 자격증 시험을 쳤는데 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공간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한번 앉아봤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이분이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으니 정말로 뭔가 좀 답답한 느낌 같은 걸 저도 모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느꼈던 그런 좀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교차하면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순간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좀 안타까운 사연 하나만 더 좀 소개해 주시면. 저쪽 그 남쪽 지방에 있는 한 섬 쪽에 있는 지방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어머니하고 두 분이 되게 이제 많이 다투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안 보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잘 안 나타나셨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모녀간에. 그러니 이제 본인이 마음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니까 본인 그 어머니 집 방 한 켠을 그 딸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좀 살아라라고 해놓고는 본인은 멀리서 이제 조금 그 친구를 통해서 어머니의 어떤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들은 거죠. 이 내용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더러 그 엄마랑 같이 살라고 했다는 거죠. 본인은 막 다퉈놓고는 실제 마음은 뭐 다시는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혼자 계시는 엄마 집에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니까. 그러고는 이제 본인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제 안 나타난 거죠. 안 나타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옆방에 있던 이제 그 친구분하고도 같이 이제 같이 섞여 사용도 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물건들도 좀 섞여 있고 그러니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열어서 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딸 줄 거라고 이 과일청을 이렇게 담아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우리 딸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 따님이 이제 와서 이제 보고는 그때 이제 울음보가 터져가지고는 막 너무 많이 울어서 저희들이 거의 뭐 정리를 할 수 없을 상황까지 막 이렇게 왔어요. 관계가 안 좋다가 그렇게 되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관계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서로 거죠. 투정을 부리는 건데 그 표현을 서로가 조금 좋은 표현을 사용하면 될 텐데 너무 가까운 사이를 서로가 막 그 투정을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버리니까 아무리 그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좀 안 하면 좋고 또 부모 자식 간이거나 혹은 형제지간이라고 하면 서로 좀 좋은 어투라든지 좋은 말로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조금 반대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뭐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 그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인생을 배우시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가면 제가 이제 한 현장 갈 때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되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뭐 학습의 현장인 거죠. 삶을 살아가는 가서 좀 막 화가 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화난 현장들도 좀 많이 있죠. 이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고 아들 가족들 세 분이 이제 계시는 집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집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집에 이제 며느님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살던 공간만 좀 정리를 해달라. 그리고 또 이 할아버지가 베란다에 화초들을 되게 많이 키우셨는데 그 화초들도 좀 제발 좀 같이 전부 다 없애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는데 침대를 걷어보는데 처음에 침대를 걷더니 호디불이 있고 그 호디불을 걷어내니 이제 전기장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걷어내고 이제 다시 이제 밑에 보니까 이제 호디불 같은 것들이 있고 군용 모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또 걷어내니 전기장판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위에를 또 걷어보니 또 밑에 보니 또 전기장판이 있어요? 예, 전기장판 위에 보니 호디불이 또 있고 그 전기장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분들이 이제 전기장판 위에 있는 호디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더러워지거나 그러면 오물이 묻고 하면 그걸 걷어내고 다른 호디불을 해줘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신 거죠. 더 씌우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장판 위에 호디불 위에 또 호디불 위에 또 뭐 모포를 깐다든지 그러면 또 전기장판을 깔고 3년이 지나는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하고 거기다 계속해서 이제 더 씌우기를 해서 이제 다 걷어내니 맨 밑에는 매트리스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합판 같은 건데 아마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남았던 합판을 두고 그 밑에는 벽돌을 놔두고는 침대 모양으로 이제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렇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옆에서 좀 잘 보살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지난주에 아버님 뵀더니 아버님이 제가 드렸던 시계를 그 3개를 다 모아두신 거를 이제 나는 필요 없다고 네가 갖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짠했어요. 아버님이 31년생이신데 이제 정리를 하나하나씩 하시는구나. 그 죽기 전에 이렇게 생전에 자기 정리를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엔딩 노트 같은 것도 뭐 있다고 그러던데. 네. 생전 정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또 생전 정리를 하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그게 무슨 말이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은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곁에 두고 그걸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생전 정리를 물건 자체를 없애는 걸 생전 정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없애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록을 작성을 하셔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그걸 없애버리면 본인이 곧 이제 뭐 천국으로 떠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더 느끼시니까 그렇겠네. 더 쓸쓸하고. 나 시계 가서 돌려드려야 되겠네. 아니요. 이제 그런 자그마한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제 징표로서 충분히 선물로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럼 그걸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그런 게 이제 엔딩 노트입니다. 네, 그렇죠. 물건들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뭐 또 엔딩 노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내가 사망한 이후에 장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또 내가 그 이전에 유언을 어떻게 내가 해놓았는지 유언장은 어디에다 보관해 놓았는지 혹은 또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건 좀 부끄러우니 제일 먼저 발견하면 좀 없애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들을 목록화시켜서 그걸 카테고리만 하더라도 약 한 20개 정도에 대한 카테고리에 일일이 조금 잘 자라기 좀
세분 하시게 놓은 거죠. 어디에 뭐 숨겨놨다 이런 것 좀 다 이렇게 적어서. 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있고 그리고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엔딩 노트인데. 그런 건 그냥 좀 나눠주시죠. 그거 지금까지 나눠드렸어요. 무료로 다 나눠드렸고. 그래요? 네. 그걸 무료로 다 나눠드렸는데 그게 책자로 되어 있는데 그 페이지 숫자만 하더라도 160페이지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니까. 그럼 공짜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다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회사도 코딱지만한데 너무 작아서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디지털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디지털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그 김 대표님 이런 지금 하시는 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하고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는 지금 이제 장례학과라고 하는 곳에서 장례 유품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 분야는 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가 그냥 전통적인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약 한 50조 원에 해당하는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실버 산업과 바로 맞닿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망 전후의 시장만 해도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특별한 시장인데 이게 이 분야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이다 보니 조금에 대한 어떤 터부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좀 많이 또 폐쇄적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활동들이 여기에서 대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스마트하게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장례라고 하는 분야에서 좀 상장례라고 하는 부분 올바른 좀 추모 문화로 바뀌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좀 스마트하게 하면서 국가가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여기서 오히려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드는 데에 제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한 사람 정도로 기억되면 저는 뭐 여한이 없겠죠. 그 정도가 아니고 뭐 대단한 포부시고 이게 꼭 좀 그 창직이 되고 또 산업화가 돼서 우리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고 또 돌아가시는 분께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사 키포스 코리아 김석중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